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글을 쓰게 될 날이 오기도 하는군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자라는 동안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하진 않았죠. 그만큼 아빠가 모든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형편이었기에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빠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국수집을 하셨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국수를 말고 하루 종일 판매하여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하신 거죠. 그렇게 전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하고 취업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제가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빠가 참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전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미안해하니 마음이 참 좋지 않더라고요. 이혼 후 절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걸 전 잘 알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 아빠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어요. 하필 엄마 없는 애를 살림은 전혀 못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게 살림인데 우리 아들 밥 얻어먹긴 글렀네. 뭐 많이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애 데리고 오는 걸 바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아유, 속상해서 원. 뭐가 어때요? 요새 그런 게 흠인가? 그리고 내가 무슨 밥 얻어먹으려고 장가가나? 그냥 같이 하면서 사는 거지. 뭐야? 그럼 남자가 주방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다는 거냐? 아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다고? 걔 국수집 딸내미니까 뭐 주방 일은 하겠지. 그래도 엄마 없이 자란 애들은 언젠간 티가 나게 되어 있어. 아유, 속상해. 하필이면. 내 며느리가 엄마 없는 애야. 뭐 걔 잘못은 아니다만 우리 아들이 아까워 죽겠네. 정말 꼭 결혼을 해야겠니, 걔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만 바르고 잘 자라면 됐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저희 둘의 사랑을 꺾지 못하였고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네에서 유명한 국수집을 하고 있는 저희 아빠 쪽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인심도 좋고 인품도 좋은 아빠 곁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기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이었지만 얼마나 불편하던지. 어머님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 본인 집안과 차이가 나 보여서였습니다. 남편네 쪽은 하객이 별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하객이 많으니 어머니 입장에서 기울어 보인다는 핑계로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시며 나무라시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요. 아니 무슨 결혼식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참나, 저렇게 사람이 좋은데 너네 아빠 이혼은 왜 했다니? 다 쓸데없는 거야. 아휴, 우리가 뭐가 돼? 너무 차이 나잖아, 하객이.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맞아서 어떻게 하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휴, 속상해. 아빠가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니까 이곳저곳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이니까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축하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빠 이혼한 건 정말 오래된 이야기라 꺼내지 않았으면 해요. 뭐야? 이제 식장이라고 대드는 거냐? 뭐 2판 4판이라 이거야? 무슨 말을 못하겠다. 하여간 끝까지 마음에 안 들지? 그리고 이혼했다는 걸 이혼했다고 하지. 뭘 숨기니? 너 그게 창피해? 참나 뻔뻔하다. 너조차도 이게 잘못된지 알고 있어?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렇게 비합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뭐? 비야? 참나. 아주 내가 며느리 살이하게 생겼구나. 벌써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본성 무시 못하지 아주. 시어머니는 식장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도 싫어했어요. 그냥 제가 싫으니 모든 게 싫어 보였던 거죠. 그렇게 속상했지만 결혼식 당일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 아빠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빠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낯설게 느껴질 만큼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당황스러운 나날들이었죠. 남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는지 갑자기 자영업을 하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무작정 옹호해 줄 순 없더라고요. 자영업이 얼마나 본인을 희생하며 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꺾을 순 없었죠. 나 일 그만두고 장인어른처럼 자영업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아버님한테 잘 보이면 국수집 체인점 하나는 내주시지 않을까? 평생 남 밑에서 이렇게 일하려고 생각하니까 숨 막혀. 차라리 내 일하면서 내 몸 갈아 넣는 게 낫지.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했어. 쉬운 게 아니야. 내 시간도 없고 내가 아파도 뭐 입원하는 것도 마음 편히 못하고. 지금 회사는 그래도 더 다녀야지.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집 대출금도 있는데 안 그래? 장인어른 수입 많이 될 거 아니야. 내 시간 없어도 그 정도 수입이면 할만하지. 내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자영업은 좀 생각해보자. 자기 무슨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면서 갑자기 국수집 체인점을 한다고 그래. 평소에 그런 말도 없었으면서 그건 좀 생각해보자. 국수집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응? 지금은 너무 섣불러. 당신 만나기 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내 사업 꼭 해보고 싶었어. 난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못해. 내가 부려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내 장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밖에 없잖아, 도와줄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빠의 국수집 체인점을 하고 싶다고 조르는 남편을 보자니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숱한 체인 문의에도 본점을 내면 분명 맛이 변한다는 소신이 있는 아빠였기에 번번이 거절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 국수집의 체인을 갖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한번 말문이 트이니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저를 졸라대기 시작했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도 저에게 국수집 체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압박하시더라고요. 너무 불편한 나날들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함께요. 남편이 이렇게 원하니 말씀을 드려볼까 싶다가도 아빠의 오랜 신념을 제가 무시할 순 없다고는 생각이 들고 혼란스러웠죠. 아니, 인혁이 국수집 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그런 것도 연결 못 해주니? 너네 아빠 가게 잘 된다며. 그거 체인 하나 받아서 하면 되겠구먼.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어차피 인혁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거 아니니? 나 같으면 말도 꺼내기 전에 해주겠다.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빠 사전에 체인이란 없으시기도 하고 동네 장사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부탁도 못 들어준다니? 네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너 내가 말했지? 엄마도 없고 그래서 본 거 없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이쁘게 봐줄까 말까야. 알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엄마 없는 게 제 탓도 아닌데 말끝마다 엄마 없다, 엄마 없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뭐야? 아주 날 가르치려 들어 이게? 너네 아빠가 너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다. 잔말 말고 체인 좀 알아봐.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빠 가게가 무슨 떡하니 마음만 먹으면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분점 저한테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말하기 싫네요. 저희 문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강압적이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니 남편 체인점끼리라도 뚫어주라며 닥달을 하셨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강력히 체인점을 하고 싶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거절하는 것도 마음이 쓰였고 아빠의 소신을 알기 때문에 아빠에게 선뜻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모든 걸 꿰뚫어 본다고 할까요? 회사 일을 끝내고 오랜만에 아빠 얼굴 좀 볼 겸 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방문했던 날이 있었어요. 아빠는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역시나 제 깊은 고민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제 얼굴부터 살피시는 아빠였어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살이 쏙 빠졌네. 무슨 일이 있어? 결혼한 새색시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일단 국수 맛있게 말아주마. 팍팍 먹어. 일은 무슨, 그냥 요새 일이 많아서 그래. 여전히 잘 되네. 아빠 힘들지 않아? 30년 넘게 국수집만 했는데. 힘들어도 어쩌냐. 이게 내 운명인데. 그래도 감사하지. 매번 찾아주는 손님들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니까.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하다 생각하며 일을 해야지. 아니 근데 너 무슨 고민 있는 거야?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어? 아빠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라고 하니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아빠는 급격히 어두워지셨지만 그래도 제가 더 걱정할까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의 소신을 저버린 채 저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 정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은 어찌할 수 없구나 싶기도 했고요. 김서방이 아빠 가게 체인점 받고 싶어 해. 아무래도 요새 회사 사정도 그렇고 성격도 약간 사업가 체질이잖아. 그래서 아빠 거 분점 내면 어떻나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빠 거절해도 돼. 왜냐면 내가 아빠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아. 분점? 국수집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회사 일만 하다가 김서방이 이런 일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 될까봐 그렇지. 일단 아빠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볼게. 나중에 김서방이랑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전화할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였던 거야? 진작 말하지. 이게 뭐라고. 너 마음고생했을 생각에 속상하다 아빠가. 이런 건 말해도 돼. 아빠한테 부담 갈까봐 그러지. 미안해. 아빠의 신념이 있는데 또 괜히 나 때문에 바꾸는 게 돼서 말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 일이 지나고 아빠는 저와 남편을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큰 고심을 하신 끝에 내린 결론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빠의 결정에 남편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전 아빠한테 너무 고마웠죠. 본인의 신념을 저 하나 때문에 바꿨다는 게 참 고맙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래서 자식인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아빠는 재료의 맛이 변할까봐 30년 전부터 같이 일하던 주방 직원들이 아니면 절대 수제자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저의 남편이기 때문에 아빠가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한테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만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분점 내는 것보다 내 밑에서 일 좀 하다가 적응될 때쯤에 분점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 밑에서요? 요새 체인점은 그냥 비법만 알려주고 내는 것 같던데. 일단 그래도 배워서 해야 하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가업을 잇는 것도 장인어른한텐 좋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줬다니까 내가 다 감개무량하네. 고맙긴. 김서방, 사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단순히 수입만 보고 했다간 큰 코 다친다고.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 투성인데. 뭐 자네가 이런 거 다 각오하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건 사실이긴 해.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설마 국수 하나 못 말까 봐요? 여기 메뉴가 딱 잔치국수, 비빔국수 2개인데 이거 2개를 못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휴, 절 너무 가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요. 남편의 무한 자신감에 걱정이 앞섰긴 했지만 저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아빠도 걱정이 앞선 눈빛이었지만 남편이 워낙 긍정적이니 패기 한번 좋다고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일을 그만두었죠.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이것조차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빠의 신념을 꺾을 수 없기에 시어머니는 그냥 불평불만만 할 뿐 별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저에게 퍼부을 뿐이었죠. 아니, 딸 하나 있는 거 사이한테 그거 하나 못 내준다니? 어차피 죽으면 가업 이을 사람도 없는데 사이가 이어준다는데 본인도 좋은 거지. 그걸 꼭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해? 남자 기죽게. 거기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유, 어쩜 너네 아빤 생각이 그렇게도 없다니. 그거 분점 하나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안 그래?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네 아빠 아니야. 어머니, 저희 아빠 인혁 씨 아니었으면 굳이 일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인혁 씨니까 일도 배워보라고 하고 나중에 분점도 얘기하신 거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모르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리고 저희 아빠가 왜 분점을 내줘야 하는데요? 인혁 씨가 뭘 한 게 있다고. 너무 바라기만 하지 마세요. 머리 벗어지세요. 뭐야? 본인밖에 몰라? 본인밖에 모르는 건 너네 아빠지. 국수집 가업이 있는다고 하면 옳다구나 할 것이지. 나온 참. 넌 참 말도 얄밉게 한다 아주. 머리 벗어져? 참나. 나중엔 우리 인혁이한테 절을 할 거다. 가업 이어줘서 고맙다고. 안 그래?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셨지만 뭐 별다른 도리는 없었기에
남편은 열심히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남편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을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며 도왔어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자 점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얼마 가지 않아 아빠의 사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배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듣기에 힘들더라고요. 이런 걸 다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본인 말만 맞는다고 하니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고요. 아니, 아버님. 그냥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아. 손님도 더 받고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육수를 꼭 오래 끓여서 손님들도 기다리게 만들고 집에 가게 만들고 답답하다니까.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 해. 난 절대 안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빠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거야. 육수 맛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자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손님이 줄겠지. 처음엔 많다가도. 아빠 신념이니까 아빠한테 일 배울 거면 똑바로 배워. 자기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잖아. 아빠 30년 넘게 장사하셨어. 그 신념 지키면서. 이렇게 손님들 유치하는 게 쉬운 건 줄 알아? 벌써부터 걱정이다 진짜.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하지. 걱정 마. 아버님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거니까. 분점만 받으면 아마 본점보다 더 잘 될걸? 남편의 불만이 터져나온 만큼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편도 워낙 곱게 자란 편이기 때문에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서서히 일을 하면서 아빠를 이해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점차점차 늦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장인의 기술을 배우느라 늦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이를 아빠가 좀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엄격하신 분이니 오죽하겠거니 했어요. 가족들도 안 맞는데 뭐 남이야 더 안 맞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렇게 남편이 분점을 위해 아빠에게 일을 배웠을 때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믿기지 않지만 정말 다신 겪고 싶지 않을 일이었죠. 얼마나 슬프던지. 여기 대학병원이야. 장인어른 위독하셔. 얼른 여기로 와. 너무 놀라지 말고. 나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게 슬프다. 뭐? 무슨 말이야? 건강하던 아빠가 갑자기 왜 위독하단 거야? 곧 갈게. 아빠 좀 잘 보살펴주고 있어. 알겠지? 남편의 부름에 달려간 병실. 아빠의 임종도 보지 못한 채 아빠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일을 하다 주방에서 미끄러지셔 쓰러지셨는데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사인도 뇌출혈이었고요. 아무래도 정말 쓰러지면서 싱크대에 부딪힌 게 사실이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방이 미끄러웠나 봐, 그날따라. 아버님이 원래도 그렇게 열성적이잖아. 일하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아, 어떡해? 말도 안 돼. 30년 넘게 한 주방에서 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 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더 마음이 안 좋아. 자기야, 어떡해? 내가 아버님 대신 꼭 지켜줄게. 아니야. 우리 아빠 이대로 돌아가실 리가 없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쉽게 돌아가시다니.
절대 아니야. 평소엔 지병이 없어서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명하신 게 정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의 하나뿐인 가족, 그리고 절 평생 지지해주던 아빠가 그렇게 예고도 없이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정말 슬프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채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죠. 남편은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국수집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돌아가시려면 인혁이 앞길 좀 잘 터주고 돌아가시지. 갑작스럽게 이게 뭐야 도대체? 그 국수 가게 인혁이가 대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차피 비워둘 수도 없고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데 네 마음이 좀 안 됐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렴. 뭐라고요? 아빠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가게 운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차피 아빠의 맛이 아니라면 가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가게 문제는 나중에 인혁 씨랑 얘기할게요. 압이 없어서 불쌍하게 좀 여겨주려고 했더니 역시는 역시다. 말하는 봄새 좀 봐 아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지고집만 부리면서 그래. 인혁이 국수집 하고 싶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너 정말 이기적인 건 여전하다. 내가 말을 꼭 하게 해.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본인밖에 모를 수가 있죠? 저보고 이기적이라 하시는데 어머님이 더 이기적이에요.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원래도 남의 아픔은 전혀 모르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냈어요. 회사도 가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빠 물건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아빠의 집으로 향했어요. 왜 이렇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참 아빠의 집을 살피고 있을 때 우체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우체통에서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고지서에는 공과금이 98만 원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사를 전혀 안 하는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공과금이 98만 원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 정신을 차리고 아빠 가게에 가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가게 정리도 하나도 못했던 터라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러 가게 근처에 가니 관리인이 저에게 그쪽으론 절대 가지 못하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더 의심스러웠죠. 꼭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절대 출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 그 아저씨의 힘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숨어 들어가게 되었죠. 이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날 밝을 때 오세요. 어차피 닫은 가게인데 뭐하러 지금 이렇게 다 늦은 밤에 얼쩡거려요? 아, 잠깐만.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국수집 딸이에요. 가스나 뭐 수도 새는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막지 마세요. 아 진짜? 아가씨 절대 안 된다니까. 올 때 되면 밝을 때 와요. 지금은 어쨌든 안 되니까 그리 알아요. 아 얼른 나가요.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저를 막더라고요. 그러다 겨우겨우 뒷문에 폐허 더미를 해치고 가게 문을 열고 침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뭘 본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상 초월한 핵반전이었죠. 그곳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일단 사진을 찍어대고
불을 켜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정체를 보아하니 국수집 서빙하던 직원이더라고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남편은 그동안 아빠의 국수집에서 일을 배우면서 저 종업원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고 이대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엄포를 두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말이죠. 이 천박한 것들, 아빠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언제부터였니? 언제부터였어? 이러려고 국수집에 길을 쓰고 나갔던 거야? 아니,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뭐 좀 가지러 왔는데, 이 여자가 그만 나를 꼬시잖아. 아니, 오해야, 정말. 내가 뭐가 모자라서. 오해? 웃기지 마. 아빠 돌아가신 지 1년이 됐니, 2년이 됐니? 원래도 너희 이랬던 거겠지. 그걸 아빠도 알았니, 설마? 그래서 그거 알고 돌아가신 거야, 충격으로? 말 좀 해봐. 아님 네가 밀었어? 뭐냐고 도대체?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될 때까지 둘이서 여기서 뭐 했니? 도대체 뭘 했길래 공과금이 98만 원이나 나오냐고. 어디 내 탓을 해? 당신이 사장님 밀었잖아. 뭐 내가 꼬셔? 기막혀. 날 꼬실 땐 언제고 내가 꼬셨다고 지금 막말이야? 이게, 너 조용히 안 해? 이거 우리들의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갈 문제잖아. 얼른 입 안 다물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대?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자 멍청한 상간녀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입에서 나온 말은 어마무시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큰 피해가 갈까 제 앞에서 모든 걸 술술 불더라고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랑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는 말이죠. 그러다 상간녀의 말을 듣고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말만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딜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인혁 씨가 여기서 일단 먹고 자고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건데 전 인혁 씨가 시키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 묻지 말아주세요. 네? 뭐래? 네가 애초에 작정하고 날 꼬신 거잖아. 네가 날 꼬시지만 않았어도 아버님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알아? 뭐라는 거야? 당신이 날 꼬셨지. 그날도 사장님이 우리들 관계 알고서 당신한테 따지다가 당신이 밀어버렸잖아. 그래서 싱크대 쪽에 머리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해? 사모님,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뭐? 그런 거였어? 그리고 뻔뻔하게 여길 네 집처럼 썼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아빠를 네가 죽인 거네 그럼. 아니, 너네들이 죽인 거네. 아빠는 알고 있었어 그럼? 너희들 불륜을? 그러다가 네가 밀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걸 나한테 미끄러졌다고 하고 속이고. 이게 눈 감으면 해결될 줄 알았니? 이 살인자 새끼들. 내가 알게 된 이상 가만 안 있어. 알겠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정말 실수였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냥 살짝, 아주 살짝 뿌리친 건데 아버님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신 거야.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는 무슨? 우린 끝이야. 너랑 결혼을 했다는 게 수치스럽다. 내가 왜 너 같은 걸 선택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하는지.
정 그 자리에서 온갖 부엌 도구로 그 연놈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애초에 불륜 사진을 찍었을 당시 음성매보도 같이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망연자실하며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놈들이 한 얘기를 토대로 수사는 다시 시작되었어요. 경찰들도 아주 악질들이라며 구속을 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두 연놈들은 끝까지 싸우기 시작했죠. 상간녀와 남편은 절대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서로의 탓만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그 순간까지 말이죠. 계속되는 경찰 수사에 결국 상간녀와 남편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불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은 미어지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도 안 가서 말이죠. 결국 남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 그리고 상간녀는 살인 방조죄로 징역 12년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아마 이 용서 또한 그저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짓으로 하는 용서겠지만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제발 우리 아들 합의 좀 해줘라, 응? 본인도 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가 선처만 해주면 우리 아들 징역살이도 감형될 수 있대. 너희 아빠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인혁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안 그래? 얼마나 놀랬으면 밀었겠어? 우발적이래. 정말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 말이야. 제발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제발, 응? 뭐? 나한테 평생 잘해? 난 아빠를 잃었어, 알아? 당신들처럼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 때문에. 애초에 거르는 거였는데 절대 합의 없어. 징역 살고 나와서도 가만 안 있어. 무슨 일이든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찾아가서 살인자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어? 나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구질구질한 것들, 인성 쓰레기들. 그날 그게 아니었다면 평생 모른 척 했겠지. 제발 부탁한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용서를 구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위해 봐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불륜의 자료들도 제출을 했고요. 법원은 모든 것이 저의 편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혼인 기간도 꽤 되었고 사실상 이혼 소송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댁 쪽의 위자료를 모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상간녀한테 위자료 소송도 했고요. 법원은 모두 저의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아빠의 가게는 같이 아빠와 일해주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가업을 이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지금은 가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워주신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아빠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아빠를 기억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맛도 그대로라고 해주셔서 용기 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슬픔도 점점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아빠 길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국수를 만들면서 아빠를 많이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체인 문의가 아직도 오고 있지만 아빠의 신념을 저조차 고수하면서 국수를 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쓰면서 아빠 생각이 참 많이도 나는 날이네요. 아마 나중엔 꼭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록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사는 여성이에요.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휴직 후 태교를 항상 여기 사연을 듣는 낙으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너무 큰 충격으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은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대학 동기가 있었고 처음엔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동기의 대시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쓰여버렸죠.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그때 그제야 저 역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다짐했는데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너 힘든 거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위로해줄게. 난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어떻게 내가 네 옆에 있겠어. 난 결혼도 해봤고 사별도 했던 여자인데 앞날 창창한 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니? 내가 괜찮대잖아. 그리고 사별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욕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 네가 나한텐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아팠던 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만 믿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쓰이던지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평생 웃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절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욕심내게 되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했고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자. 평생 그냥 널 웃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할 거야. 절대 못해. 미안해.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 쉽니? 난 단순히 지금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어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허락받을 자신 있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나 같은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 난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우울했던 제 인생,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남편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편네 집안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결사코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도 한창일 때고
정말 반듯하게 잘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두 팔 벌려 말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과부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사람 팔자 무시 못하는 거 몰라? 쟤 만나서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과부랑. 엄마, 그런 편견 거두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사별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엄마는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편견 거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주세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앞날 창창한 총각이 사별한 가부한테 장가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 마. 이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반대할 일이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제발 날 믿어줘요.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 여자가 있어야만 제 인생 행복해서 그래요. 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 정말 속상하다. 생각보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남편과 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저 역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져 갔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지만 친정엄마 또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정말 많이도 죄송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얘 다 죽어가는 거 자네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많이 하시지? 이유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누가 좋다고 하겠어. 다 이해해. 자네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진영이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고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만 반대하시지 나중엔 제 선택 믿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한 따님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서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끝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귀하게 키운 아들 누가 가부장가 보내고 싶겠어.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내가 더 미안하고 죄송하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진영이랑 있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진영이도 이제 제가 웃게 할 거거든요. 아직은 저희 집에 반대가 심하지만 언젠가 꼭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남편 없이 저흰 만나게 되었죠. 너무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고상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물세례까지 생각했던 저였으나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참 제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 하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해요. 세중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인사치레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앉아요. 그냥 내가 왜 전화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세중이랑 헤어져 줘요. 아가씨 사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 진짜 우리 세중이 정말 귀하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어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헤어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세중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진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말 마요. 그냥 헤어져 줘요.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잘난 신부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한 번 결혼도 해봤고 게다가 사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간 씨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가씨도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모진 말 하지 않게 해줘요. 아들 가진 부모라 지금 어떻게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아,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해달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미안해요. 난 절대 안 변해.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세중이한테는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일단 일어날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결론, 아니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네. 전 세중 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번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 잘 생각해보고 판단 내려줘요. 지금이야 못 헤어질 것 같지만 또 사랑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일어날게요.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거나 못된 말을 하였으면 더 이악 물고 남편을 포기해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저에게 제발 부탁한다는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로웠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혔어요. 우리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어려서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지금 남편도 죽고 난 늘 불행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주라.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그만하자. 너랑 헤어지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절대 너랑 못 헤어져.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줘. 내가 괜찮대잖아. 너랑 결혼해서 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 왜 그래 정말. 그냥 헤어져 줘. 솔직히 당신이면 더 좋은 여자 줄 섰잖아.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냥 이게 다 두루두루 남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대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하면 그땐 헤어져 줄게. 근데 외부 요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몇 차례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져 주질 않았고 본인의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였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이 많이 지쳐가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참 괴롭고 삶이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도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죄송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자식 가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아이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종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세종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네요. 절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귀한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제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들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뭐 결혼 한번 했다는 게 요새 세상에 흠이냐고 하지만 제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말려지네요. 저 역시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부모 욕심이라고 해두죠. 죄송해요. 딸 가진 어미로서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말해서 죄송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또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할 일까지 당하네. 근데 난 세종씨 부모님 마음 이해해.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냥 본인들이 안 된다는 거지. 넌 좋은 사람일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아니?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본인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솔직히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겠지. 내 마음 헤아리면서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고. 엄마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를 위해서면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건데 끝이 안 나죠, 정말. 미안해, 엄마.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참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컸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더 사랑이 불타올랐고 저 역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사 반대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결혼하려거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해.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냥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솔직히 사별한 게 진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 내가 괜히 안 된다고 그래? 웬만해야지. 더 이상 입 아파. 네가 계속 이러면 그 여자한테 더 못할 짓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이렇게 계속 반대 받아봐라. 마음이 어떻겠니? 넌 너밖에 몰라. 때로는 모두를 위해 후퇴하는 법도 알아야지. 됐어. 어쨌든 안 변하니까 그리 알아.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말거라. 끝까지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결혼. 반쪽짜리 결혼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 너한테 꼭 축복받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경한 분이 아니신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난 이제 못 기다리겠어. 너랑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등지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반쪽짜리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결혼식은 제가 긋고 뜯어 말렸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주기로 했잖아. 그냥 나만 믿어. 나도 한계고 엄마한테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그럼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아시면 쓰러지시겠어.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하여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촐한 언약식과 함께 꼭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내려치게 되었고 그날로 졸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날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통보하러 왔니? 뭐하러 와서 통보를 해? 이제 절연하자. 부모 취급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말리겠어? 그럼 잘 살아라. 엄마, 제발요. 결혼식은 꼭 엄마 허락이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통보지 부탁이야? 고얀 것.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아주 하는 꼴이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 꼭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졸도를 하자 시아버님 또한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과 전 집에서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죠.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신 거. 정말 어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밀어붙인 거잖아. 엄마 그래도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기다려 봐야지. 기다리면 괜찮아지실 것 같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급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네로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했고 뺨을 내려치면 맞고 욕을 하시면 들을 각오로 시댁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네 엄마 쓰러졌어. 너 그러고 집 나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니네 엄마 살리려거든. 당장 와, 당장. 엄마가요? 당장 이 사람이랑 갈게요. 아빠도 어떻게든 엄마 좀 설득해서 우리라도 드시게 하세요, 제발. 내 말을 듣니? 지금 니네 엄마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와야 할 거야. 니처럼 같이 꼭 와라. 이 모습을 봐야지. 시댁의 반대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강행하자 3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신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아찔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고 시댁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어머님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다 나 때문이야. 역시 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가보자.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용서 구하자. 그러면 될 거야, 아마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득하러 남편의 집에 첫 방문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축포가 터졌는데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놀랐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쳤다.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놀랬는지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참 얘기가 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들었니? 네? 저희 엄마 또 만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도. 인연인가 보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게. 정말 인연인가 봐 너희가.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께선 오빠가 4살일 때 장기 기증을 하였고 정말 우연찮게 그 기증을 받은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던 남편에게 저희 오빠 심장이 기증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았다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서막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이래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았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너네가 못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모진 반대에서 끊길 수가 없었지. 너희 엄마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너를 내가 반대하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하죠. 어머님이 그래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시며 반대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너희 오빠 아니었으면 세중이 지금쯤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간사하지?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희 결혼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랑 준비해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매년 너희 오빠 납골당에 찾아갔었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 진짜 놀랍네요. 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영이 오빠였다니. 오빠가 사고로 죽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진영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니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지금 네 옆에 오빠가 없지만 내가 평생 오빠처럼 친구처럼 네 옆을 지켜줄게. 그러라고 꼭 마음에서 시키는 것 같네. 그동안 고마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인연이긴 하네요. 감사해요. 저희 오빠 심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기증됐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세종씨를 잘 다듬어 주시고 바른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아픈 아들 어떻게 키우셨을지도 헤아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또한 울음을 터뜨렸고 드디어 저희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장이 우리 친오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와의 옛날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였거든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동안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제야 오빠를 떠올리니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아팠어요. 전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꼭 오빠가 나타나서 절 구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 마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속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이제 반대 안 해. 정말 너희 축복할 거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영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반대했을 때도 어머님 밉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잘할게요. 아유, 이제야 너네 엄마도 너도 모두 다 웃게 되는구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 고맙다. 진영이도 세중이도 당신도.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맙죠. 이렇게 진영이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진영이 한테도요. 저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친오빠가 살아있어서 절 축하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테지만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흰 드디어 그렇게 축복 속의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가족이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에 더 감사하죠.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모욕을 하신 것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님 결정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무 고맙다, 며느라가. 나도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만큼 앞으로 더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아이고, 이제야 철 드는구나. 장가를 보내고 나니 철이 들어. 그래, 진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저흰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차 부부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가진 상태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먼 길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9년 전처럼 남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바라봐주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남편보다 오히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좌절과 시련 속에 절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인생 참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더더욱 좋은 길로 다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좌절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